이미 고객과 만나기 전에 고객의 차량의 가격은 정해져 있다. 친절하게 가격을 잘 깎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높은 평점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차를 잘 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떠한 지점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깎이는가? 이 두 포인트가 아마도 고객들이 알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세부터 알아야 된다. 헤이딜러의 광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재석 씨가 광고를 해서 꽤 눈길을 끌고 있는 케이카 같은 경우도 여기 전화해서 믿을 수 있는 허위 없는 업체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봐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들으면 매번 나오죠. 셀카 역시 마찬가지예요. AJ 셀카로 전화를 해서 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단평가사가 나오고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주면서 사진 찍어서 가서 경매를 시키겠다, 입찰하고 비딩 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들이 다 옳은 방법입니다. 헤이딜러, KB차차차, K카, SK엔카, 거기에 경공매를 내는 AJ 셀카까지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지를 간에 비교 견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그 비교 견적을 가지고 내 차 가격을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가적으로 주는 것은 믿음, 신용 뭐 이런 것들이죠.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7,000명의 딜러들의 실시간 견적을 받아봐라. KB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중고차 딜러들이 KB차차차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견적을 해주고, 고객들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딜러들이 찾아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된다. K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오프라인 지점에서 직원이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견적을 주고 그 금액을 현장 입금해주고 차량을 인수하고 바로 당일 이전해주겠다. 엔카 같은 경우도 차량해서 올리시면 5일 동안 20명의 딜러들의 최고가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최고가 드리겠습니다. AJ 셀카는 진단평가사가 방문을 해서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 찍어서 전국에 있는 중고차 매매 회사에 입찰을 붙이겠다. 그래서 최고가가 나오면 그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다. 구조는 뭐 똑같습니다. 내 차를 입찰을 시켜서 비딩을 하고 높은 가격에 낙찰시키면 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당연하게 높은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린 5가지 사이트의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일반적인 중고차 딜러들이 입찰을 하고 경쟁을 하고 비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차가 최고가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지 일종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대응을 하시게 되면 소위 말하는 최고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라는 고객이 헤이딜러, KB차차차 경매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AJ 셀카, 유재석 씨가 선전하는 K카 이렇게 견적을 한다. 그러면 결국 이 D에는 똑같은 딜러들이 똑같은 매물을 보고 견적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입하는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회원으로 똑같은 입찰에 참여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 가격을 놓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K카만 따로 자기들이 지점에서 출장을 나가는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본인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은 소매 가격으로 놓고 봤었을 때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딜러들은 이 비용 저 비용 다 빼다 보면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2,850이 한계라는 것인데, 입찰을 하고 비딩을 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2,850이 아니라 2,900, 3,000까지 쓰는 딜러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딩 앱들에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래? 3천만 원? 여기 2,950? 여러 군데에서 보니까 2,850 탈락. 딜러 평점을 매기는 부분이 있어요. KB차차차 같은 데 보면 맛집처럼 이렇게 평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가격을 좀 덜 썼지만 이 사람은 친절하다니까. 이 사람은 많이 입찰을 했었네. 그리고 차량도 많이 가져갔네. 그러면 이 사람 선택.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썼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만큼 많이 깎을 수 있겠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왜? 이미 고객과 만나기 전에 고객의 차량의 가격은 정해져 있다. 이런 유튜브를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써야 되고, 이미 내가 이 차를 가져올 때 내 마진을 가질 수 있는 한계선은 있는 것이고,
높은 가격을 썼으니 고객과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감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친절하게 가격을 잘 깎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높은 평점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울에서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서 옵니다. 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어떤 거냐? 이 차를 가져가면 마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현장에 와서 어찌 됐든지 간에 어필을 하면서 감가를 시키는 그 순간이 내 차량의 가격을 결정하는 순간이고 그때 잘 버텨주는 고객들이 결국은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물건을 올릴 때 꼼꼼하게 사진을 찍어서 이런 부분 스크래치 있어요 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감가하시는 분들께는 현장에 절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은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적을 얼마 받았냐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마지막으로 내 차량 가격을 소매 가격에 얼마나 가깝게 받느냐가 결국은 내 차 가격을 1등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차를 사러 온 딜러들은 당신 차가 꽤 괜찮다는 걸 알고 있고 본인도 역시 자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 이 금액까지는 내가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높은 가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값은 차를 가지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을은 누구냐? 바로 차를 사러 온 딜러입니다. 최후의 결정권자는 바로 당신이란 걸 잊지 않으면 된다. 쩔지 마세요. 내 차 가장 가격 잘 받는 방법, 사이트의 비딩 좋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 제 노하우와 팁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저한테는 견적 주지 마세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카TV 정준환이었습니다.